안녕하세요. 유랑TV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입니다. 어제 제가 어, 휠라 코리아를 팔까 말까 하다가 어제 아쉬운 마음에 팔았는데 오늘 거의 10%까지 올라갔네요. 제가 이 매도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정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기준을 다시 따라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어제 그냥 생각 없이 손실 5%가 나면 그냥 팔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좀 더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52,000원 선이 무너지면 원래 팔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가지고 어제 일찍 팔아버렸네요. 오늘 이 검색 시계도 뜨는 거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사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한번 또 검색 시계 어떤 종목들이 떴나 볼까요? 선익 시스템. 여기는 갑자기 거래량이 좀 늘었네요. 오늘 무슨 뉴스가 있느냐 볼까요? 27. 삼성의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인 것 같기도 하고, 선익 시스템 44억 원 규모 디스플레이 연구 장비 공급 계약.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 계약이 체결됐군요. 그런데 이게 원래 들어가려면은 한 8월 8일 이때 언제냐, 8월 12일 날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오늘은 뭐 8월 12일 날 이후에 들어간 분들이 보너스 타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당일날 급등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들어가려면은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8월 12일 날 정도에 너무 좀 위험 부담이 세고, 또 위에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매물대 맞고 또 떨어졌네요. 그것도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에 맞고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 필라코리아는 어젠가 엊그저께도 이 기업을 보신 것처럼 그 수익이, 그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날 전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날 8월 23일 날 들어갔었는데, 어제 그 주말에 있었던 그 미중 무역 그 분쟁이 좀 확대될 것 같아가지고 어제 떨어져가지고, 원래 어제 팔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SG 세계물산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치 테마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 매물대도 너무 약하고요. 그냥 오늘 뭐 정치 테마주에 의해서 잠깐 올라간 것 같고, SH 에너지화, SH 에너지화, SH 에너지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여기는 제품 폴리에스테린 소지, 건물 단열재, 완충 포장재, 일반용. 스티로폼이나 뭐 완충제 만드는 회사군요. 뭐 기업을 대서 무슨 외국인 보유 비중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난다가 줄어들고 있네요. 아,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네요.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위지트. 위지트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네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매물대도 별로 매물대가 받쳐주는 힘이 너무 적어가지고 다시 한번 떨어질 위험이 좀 높네요. 화성 밸브도 너무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너무 적네요. 이것도 누가 단기적으로 오늘 단타 분들이 오늘 단타 세력이 오늘 들어왔다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아침에 그냥 뉴스 안에 띄우고 단기간에 팔고서 나온 것 같네요. KPF. 아, 이게 고장력 볼트. 아, 그 일본에 그 올림픽 준비 때문에 이제 고장력 볼트가 모자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자른 고장력 볼트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때 잠깐 이게 순간적으로 거래가 좀 폭발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거래 폭발할 때 이 매물 그 물량을 매집한 세력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긴 한데 과연 여기가 매출이 늘었을까요? 외국인도 최근까지는 많이 샀다가 빠져나왔네요. 그리고 아, 대차장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네. 이것도 또 한번 공매도가 또 들어오겠네요. 뭐 3월달이나 6월달에 좀 매출이 영업이익이 늘었어야 되는데 늘지도 않고 아무래도 그냥 단기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 같네요. 지금 이 공매도 대차장고가 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이 매물대를 뚫고서 다시 내려올 것 같네요.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장비 업체죠. 보통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선행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먼저 알 텐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물량을 빼고 있네요. 그리고 제자장고도 늘고 있어서 이거 조만간에 또 공매도 한 번 더 나오겠네요. 9월까지 앞으로 쭉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공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이게 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이 밑에 지금 매물대가 너무 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는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떨어질 것 같긴 하네요. 은행주. 아, 은행주 요즘 안 좋죠. 경기 요즘 불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또 낮춘다고 하죠. 금리를 낮출 때마다 기업의 이제 이익이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아무래도 기업은행도 더 추가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머큐리가 들어본 기업인데 이게 보안업체였던 것 같은데. 머큐리. 공유기도 만들고
공유기도 만들고 스위치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분배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통신 장비 쪽이네요. 전송 및 위성, 광 케이블도 만드는군요. 이게 KMW랑 똑같이 5G 통신 수혜주라면 올라갔어야 되는데 대차장고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별로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 거 보니까 5G 통신 수혜주가 아직까지는 아닌 건가? 그러네요. 또 매물대도 이게 적은 거 보니까 다시 한번 공매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아스트도 지금 너무 이게 힘이 약하죠. 어느 운송 및 부품 회사인데 어느 회사인가 기계 제품, 비행기 부품 회사군요. 에어프레임 메탈릭 파츠, 그러니까 비행기 부품 회사네요. 그러면 주 고객처가 한국 항공우주 거기일 것 같은데, 외국인 보유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국민은행이 아직 안 샀네요. 국민은행이래. 어디지? 갑자기 까먹었다. 대자장고도 이제 많이 줄었네요. 영업이익이 늘어날 추세군요. 영업이익 대체적으로 줄었고 영업이익 늘어날 추세고, 그렇다면 매수 세력이 외국인이 최근에 좀 더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래량이 좀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또 이게 또 항공 부품 회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좀 종목이 인기가 있어야 좀 많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외국계는 오늘도 샀네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기관계도 좀 사고. 이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겠다는 얘긴데, 우선 그러면 휠라코리아랑 아스트도 괜찮긴 한데, 휠라코리아랑 아스트, 그다음에 미코도 종종 이게 언급되는 기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반도체 및 관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네요. 그럼 아까 어디더라? 유니 테스트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네요. 또 외국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대주주가 좀 지분율이 좀 낮네. 근데 대체장군 늘어나고 있고, 분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분기 영업이익도. 이것도 지금 반도체 장비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게 매물대가 너무 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이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유닛 테스트랑 같이
바닥이 과연 어디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심택, 아이고, 심택도 원래 여기 밑에서 샀어야 되는 건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여기 지금 매물대를 지금 막고 있는데, 이도 누수 떴나요? 심택. 별다른 뉴스는 없는데 올라간 거 보니까, 이래서 제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너무 높은 곳은 제가 잘 안 삽니다. 이거 한번 여기 뚫고 난 다음에 좀 바닥 따지기 들어가면 그때 아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일신바이오. 여기도 어떤 회사인가. 일심 동결건조기, 초저온 냉동고, 혈액 시형 냉장고, 제빙기, 증탕기, 인큐베이터, 초순수 정제기. 보통 의료 어디더라? 의약품 관련된 제조회사군요. 의약품. 외국인 보유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대차 잔고는 줄어들고 있고, 돈을 좀 영업이익이 적네요. 영업이익이 적네요. 그리고 네오비즈는 제가 주로 관심이 많은 게임 업체죠. 게임 업체인데 이게 너무 올라갔네요. 이 밑에서만 살려면 이 밑에서부터 샀어야 되는 건데, 이 게임 업체가 이 너무 이 변동성이 심해요. 우선 이게 뭐 실제적으로 기업의 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제품이 곧 나올 것이다. 그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신규 게임이 나올 것이다. 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제가 그런 거 다 제껴두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회사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바닥에서 반등 신호가 나오면 살 의향이 있는데, 그 외에 뭐 NC 소프트라든가 다른 게임 회사는 저는 별로, 여기는 그냥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장마가 10분 전이네요. 휠라 코리아는 오늘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괜히 팔아가지고. 없죠. 여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사는 거 있잖아요. 풀무원 같은 경우 손절가가 8,700원이에요. 8,700원 밑으로 떨어지면, 8,700원 밑으로 5% 정도 떨어지면 매도할 생각이고요. 또 백산도 기준이 5,200원? 5,300원인데 5,300원에서 5% 정도 떨어지면 매도, 거기가 손절가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세실업도 기준이 17,900원? 17,900원에서 5% 정도 떨어지면은 저도 거기가 매도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롯데정보통신은 올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10분 동안 또 일상생활 얘기를 하자면,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로마티스 약을 최근에 샀었어요. 근데
복용한 지 좀 되니까 어느 순간 어머니 소변에서 핏방울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과연 이 루마티스 약이 신장에 영향이 있나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에서 루마티스랑 신장 이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루마티스 관절염 약이랑 뭐 여러 논문이 있더라고요. 루마티스 관절염이랑 신장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한테 이제 루마티스 약을 당분간 복용하지 마시라고 한 다음 후부터 진짜 확실히 어머니 그 소변에서 더 이상 이제 이 핏방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도 이제 알아야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탈모약 있잖아요. 제가 한때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탈모 초기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약을 그때 많이 복용을 했었거든요. 막 보약도 먹고 또 그 보약도 어떤 보약이냐면 그 머리카락에는 좋은데 머리카락도 좋으면서 보통 이제 이 탈모약은 성욕 감퇴라는 그 부작용이 동반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건강원에 가서 제가 이제 문의를 해봤어요. 그 건강원에서 이 약을 지을 때 이게 탈모약을 복용하면 그 부작용으로 이 성욕 감퇴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의를 해봤더니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 탈모약에다가 성욕 감퇴도 해결해주는 뭐 몸의 체질에 맞는 뭐 붕어 체질에 맞으면 붕어약을 추가로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한 1년? 1년을 꾸준히 복용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탈모는 낫지도 않고요. 오히려 몸의 스태미나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몸의 스태미나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스태미너처럼 너무 좋아져가지고 감당하기 힘들었었죠. 그때도 또 제가 이제 꿀도 좋아해가지고 꿀도 이제 우유에 이렇게 섞어서 이제 틈만 날 때마다 마셨더니만 역시나 몸에 좋은 거는 역시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스태미나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처럼 돌아가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엔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지 샴푸도 썼었어요. 샴푸도 각종 샴푸를 썼는데 역시나 TS 샴푸가 지금도 제가 다른 샴푸는 안 쓰고 TS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TS 샴푸 쓴 지 거의 5년 넘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TS 샴푸를 권유를 했었어요. 몇 분한테. 그래서 이제 TS 샴푸를 이제 권유하고 쓰고 나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엄지척하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TS 샴푸는 그러니까 탈모에는 별로 효과는 별로 큰 것 같지 않고요. 이제 현상 유지나 더 이상 이제 두피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 그러니까 영양제라기보다는 뭐 영양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탈모 완전한 치료는 아닌데 현상 유지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그런 샴푸 정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가까운 그 그러니까 병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료를 상담해주는 곳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안 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탈모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 프로페시아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프로페시아가 이게 확실하게 탈모에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알고서 제가 가까운 그 건강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가까운 건강, 그러니까 상담하는 곳을 가가지고 이 프로페시 약을 복용받고 싶다 해가지고, 아 그러면 한번 복용을 해보라고 해서 이제 복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정통 프로페시 약은 너무 비싸고 또 너무 약 자체가 세고요. 이제 복제약 같은 거를 팔더라고요. 복제약을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제약을 가까운 처방 받아가지고 가까운 약국에 가서 이 프로페시약의 복제약이 무슨 페시아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제 복제약 형식으로 팔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설명서를 보시면 한 41세까지만 복용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제가 이 약도 한 6개월 이상 복용을 해봤는데 확실하게 탈모에는 진짜 효과가 좋아요. 탈모 치료제 약으로서는 효과가 정말 좋은데, 제가 우연찮게 또 주변 분들한테 이 프로페시약에 부작용이 혹시 없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 프로페시아 약이 그 뇌하수체 종양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뇌하수체 종양의 증상을 보면은, 제가 그 한참 이 프로페시아 약을 복용했을 때 증상이랑 비슷한 증상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눈, 눈이 아침마다 눈곱이 자주 끼고요. 눈곱이 자주 끼고 그래서 시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복용을 한 후부터. 그리고 두통. 이 두통이랑 시야 장애 있잖아요. 두통이 좀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주변 지인분이 얘기해 주기로는, 이 정확하게 이 뭐냐 프로페시아라고 약이라고 저한테 얘기는 안 해줬는데, 그 탈모약이 대표적인 게 프로페시아밖에 또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이 탈모약을 꾸준히 복용하니까 이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탈모약을 끊고서 또 이제 뇌하수체 종양도 치료를 하고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요즘에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장이 또 마감됐네요. 어제 팔지 말았어야 되는 필라코리아를 오늘 다시 샀고요. 필라코리아 매도는 6만 2천 원이 올 때까지, 뭐 최대한 6만 2천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6월 27일 장 마감됐고요. 그러면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